새벽 6시 30분. 아직 해가 뜨지도 않은 시간, 강남 대치동과 목동의 버스 정류장엔 졸린 눈을 비비는 5살, 6살 아이들이 서 있습니다. 노란 버스에 태워보내는 부모님의 마음 편치 않습니다.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다가도 옆집 철수가 영어 유치원에 간다니 우리 아이만 뒤처질까봐 불안함에 떨며 카드를 긁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영어 유치원, 이른바 영유를 보내려면 월 평균 200만원, 3년이면 7,200만 원이 듭니다. 셔틀비, 교재비, 방과후 수업까지 더하면 사실상 1억 원이라는 거금이 들어갑니다. 우리는 이 돈을 교육 투자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냉정하게 자문해 봅시다. 이게 정말 수익률이 남는 투자일까요? 아니면 부모의 불안함을 잠재우기 위한 심리적 비용일까요? 오늘 저는 여러분께 조금 불편하지만 반드시 마주해야 할 미래의 계산서를 보여드리려 합니다. 영어 유치원 졸업장만 준 채 자본금 0원으로 시작하는 30살의 매 아이. 그리고 영어는 조금 서툴러도 S&P 500이라는 거인의 어깨 위에서 6억 원의 시드머니를 주고 시작하는 30살의 매 아이. 이 두 아이의 인생이 어떻게 갈라지는지 7분 동안 아주 적나라하게 시뮬레이션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계산기부터 두들겨 보겠습니다. 감정을 빼고 숫자만 봅시다. 5세부터 7세까지 3년. 매월 250만 원이 나간다고 가정합시다. 많은 분들이 어차피 내가 커피 안 마시고 아껴서 보내는 돈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그 돈이 복미를 만났을 때의 폭발력은 간과합니다. 여기 S&P 500이 있습니다.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아마존. 세계 1등 기업 500개를 모아놓은 역사상 가장 검증된 투자처죠. 지난 100년간 연평균 수익률은 약 10%였습니다. 자, 시뮬레이션 들어갑니다. 여러분이 영유 비용 월 250만 원을 학원에 내는 대신 아이 명의 주식 계좌에 넣어 S&P 500 ETF를 사줍니다. 3년 동안 원금만 9천만 원이 모입니다. 그리고 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한 후에는 추가 납입을 멈추고 이 돈을 아이가 30살이 될 때까지 23년 동안 그대로 둡니다. 배당금은 재투자한다고 가정하죠.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7% 보수적으로 잡아도 약 4억 5천만 원. 역사적 평균인 10%로 잡으면 놀라지 마십시오. 약 8억 원이 됩니다. 좀 더 시장이 좋아서 12% 수익이 났다면 12억 원이 넘어갑니다. 중요한 건 이 돈은 부모가 뼈 빠지게 야근해서 번 돈이 아닙니다. 아이가 자는 동안, 학교에 있는 동안 미국 1등 기업들이 아이를 위해 벌어다 준 돈입니다. 반면 영어 유치원에 쓴 1억 원은 어디 갔습니까? 아이의 머릿속에 영어 감각으로 남았겠죠. 하지만 그 영어가 과연 12억 원의 가치를 할까요? 여기서 우리는 AI의 발전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도 영어를 잘하면 기회가 많잖아요. 맞습니다. 10년 전, 20년 전에는 영어가 곧 권력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이가 사회에 나올 2040년, 2050년에도 그럴까요? 이미 구글, 삼성은 실시간 통번역 기능을 스마트폰에 기본 탑재하고 있습니다. 이어폰 하나만 끼면 외국인과 프리토킹이 가능한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물론 원어민처럼 미묘한 뉘앙스를 풍기는 건 인간만의 영역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생존을 위한 영어의 장벽은 무너지고 있습니다. 미래 사회에서 진짜 계급을 나누는 기준은 언어 능력이 아니라 자본을 다루는 능력이 될 것입니다. AI가 번역을 대신해 줄 수는 있어도 AI가 매 대신 투자의 책임을 져주거나 자산의 손실을 메워주진 않습니다. 영어를 유창하게 하지만 자산이 없어 AI에게 일자리를 위협받는 회사원과 영어는 통역기를 쓰지만 든든한 자본으로 AI 기업의 투자에 배당을 받는 자본가. 과연 누가 더 자유로운 삶을 살까요? 이제 가장 현실적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아이가 30살이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30살에게 가장 큰 공포가 무엇입니까? 바로 주거 불안입니다. 첫 번째 상황. 영유 출신, 자산 0원인 경우입니다. 이 친구는 소위 엄친아 코스를 밟았습니다. 영유 나오고 좋은 대학 나와서 대기업에 갔습니다. 월급 400만 원 받습니다. 그런데 서울 아파트 전세가 5억, 6억 합니다. 부모님 도움 없이는 결혼은커녕 오피스텔 월세살이를 전전해야 합니다. 월급의 30에서 40%가 주거비로 나갑니다. 영유 나온 덕분에 대기업 가신이 된 거 아니냐고요. 이 친구는 회사에서 잘릴까봐 전전긍긍하며 야근을 거부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번 달 대출이자를 내야 하니까요. 삶의 주도권이 회사에 있습니다. 두 번째 상황. S&P 500 계좌를 물려받은 아이입니다. 이 친구는 30세에 8억 원의 계좌를 오픈합니다. 세금 떼고 6억에서 7억이라 칩시다. 이 돈은 서울 아파트의 전세금이 되어 주거 문제를 단번에 해결해 줍니다. 남들 월세 100만 원 낼 때 이 친구는 그 돈으로 자기 개발을 하거나 재투자를 합니다. 혹은 이 돈이 배당 소득을 만듭니다.
6억 원을 연 4% 배당주에만 옮겨도 연 2,400만 원, 월 200만 원의 현금 흐름이 나옵니다. 이 친구는 회사가 싫으면 그만둘 수 있는 퇴사 권력을 가집니다. 부장님, 저랑 안 맞네요. 나가서 제 사업하겠습니다. 이 당당함은 영어 실력이 아니라 등 뒤에 있는 자본에서 나옵니다. 여러분은 자녀에게 월급쟁이의 성실함을 물려주겠습니까? 아니면 자본가의 자유를 물려주겠습니까? 돈만 쥐어주면 애가 망가지는 거 아니냐? 걱정되시나요? 맞습니다. 돈만 주면 그 돈을 탕진해서 사치품 사고 끝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유대인 교육이 등장해야 합니다. 유대인 교육의 핵심은 바 미츠바, 성인식에서 받은 목돈뿐만이 아닙니다. 그 돈을 운용하는 과정에서의 하브루타, 즉 토론입니다. 한국 부모님들은 말합니다. 넌 돈 걱정 말고 공부나 해. 돈은 엄마 아빠가 알아서 할게. 이게 아이를 금융 문맹으로 만드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 유대인 부모는 다릅니다. 아이 명의 계좌를 보여주며 10살 때부터 묻습니다. 네 돈이 들어가 있는 코카콜라 회사가 이번에 가격을 올렸다는데 사람들이 계속 사 마실까? 전쟁이 나서 기름값이 오른데 네가 가진 에너지 주식은 어떻게 될까? 이 대화를 통해 아이는 세상의 흐름을 읽고 경제를 배우고 자신의 자산을 지키는 법을 체득합니다. 돈만 물려주는 게 아닙니다. 돈을 다루는 근육을 길러주는 겁니다. 여러분이 영유 비용을 아껴 주식을 사준다면 그 계좌는 단순히 돈이 불어나는 통장이 아니라 아이와 20년간 경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최고의 교과서가 됩니다. 영상 마무리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영유 보내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여유가 넘쳐서 월 200만 원이 가게에 아무 타격이 없다면 보내셔도 됩니다. 하지만 만약 남들 따라가느라 우리 부부의 노후 자금을 깎아먹고 아이의 미래 시드머니를 태워버리고 있다면 멈춰서 계산기를 들어야 합니다.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건 3가지입니다. 첫째, 아이 명의 증권 계좌를 만드십시오. 둘째, 미성년자 증여세 공제 한도인 2천만 원을 활용해 세금 없이 돈을 옮기십시오. 셋째, 그 돈으로 아이와 함께 S&P 500을 매수하고 매달 적립식으로 사주십시오. 20년 뒤 아이가 여러분에게 엄마, 아빠 덕분에 내 인생이 든든해 라고 말하며 웃을 수 있는 그날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어 단어 하나보다 세상의 주인인 기업의 지분을 선물하는 부모가 되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